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문제 풀고 갈 겁니다. 아, 자, 코일 터널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1 때도 요 문제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일에다가 요렇게 이제 자석을 놓으면 얘가 쭈루룩 이렇게 이제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코일 터널을 통과해가지고요. 이렇게 됐어? 이때 A 지점을 지날 때 B 지점을 지날 때 물리량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때 첫 번째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유도 전류의 세기는 A가 세냐 B가 세냐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자기력이 생길 텐데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자기력의 세기는 A가 크냐 B가 크냐 요겁니다. 이때 이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A하고 B하고 같냐 다르냐? A하고 B하고 같냐 다르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지점을 지나고 B 지점을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A 지점과 B 지점을 지날 때. 자, 일단은 싱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A점을 지날 때 N극이 다가오는 꼴이죠. 그죠? 코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가올 때는 뭐라 그랬어? 오면 오지마 그래야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도록? N극이 되고 요쪽이 S극이 되도록. 자, A점을 지날 때는 파란색으로 정리할게요. 됐니? 그러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요쪽이 S극이 돼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넘어가야겠지? 넘어가야 되잖아? 그럼 코일에다가 전류를 표시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코일에다가 전류를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가네요. 됐니? 그래서 여기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흐르겠지요. IA는 이 방향이에요. 됐냐? IA는 이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B점을 지날 때는 빨강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점을 지날 때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럼 멀어지면 가면 가지마.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정민아? 인력이 작용해야지. 그러면 여기서는 S극이 멀어지니까 가면 가지마. 이쪽이 N, 요쪽이 S가 되어야 되겠네. 이해했니? 됐어? 그러면 오른쪽에 N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지. 넘어와야 되겠지. 그치?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요렇게 흐릅니다. 요렇게 흐릅니다. 그럼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돌아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갑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감긴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저항에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요렇게 흐르겠지요. 됐어? 그러니까 A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점을 지날 때와 B점을 지날 때 서로 반대겠죠. 이해됐냐?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한번 볼까요? A점을 지날 때의 속력하고 B점을 지날 때의 속력 누가 더 빠를까요? 자, 여기를 올 때 오면 오지마. 자석이 받는 힘은 이 방향이죠. 자기력을 이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쵸? 여기서 가면 가지마.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이니까 당기겠죠. 그러니까 자석이 받는 자기력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A점과 B점을 지날 때의 자석이 받는 자기력은 둘 다 왼쪽이죠. 즉 운동 반대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계속 운동 반대로 자기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이 자석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다. 자석의 속력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점을 지날 때가 더 빠르고 B점을 지날 때가 더 느릴 수밖에 없다. 됐니? 빨리 운동할수록 유도전류 세다며요. 그러니까 A가 더 셉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력의 세기도 이 유도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자기력도 더 세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력도 A점을 지날 때보다 B점을 지날 때의 자기력이 더 셉니다. 이해했냐? 오케이? 됐지요? 그래서 속력까지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 내신에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발전기가 있어요. 간이 발전기. 간이 발전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LED가 있습니다. LED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한 소자거든요. 이때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야지 이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연결이 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코일이 바로 건전지라고 했어요. 됐니? 여기 그 자석이 A점을 지날 때 깜빡깜빡 눈이 부셔 지지지지지 불이 들어왔대요. A점을 지날 때 불이 들어왔답니다. 불이 들어왔답니다. 여기 플러스 극은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은 N형 반도체에 연결이 됐었을 때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코일에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나가나? 볼까요? 자, 지금 N극이 다가오니까 이쪽이 N, 이쪽이 S극이 돼야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럼 감긴 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네요. 전류가. 그러면 이쪽이 나가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라고요?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럴 때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만 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냐? 전류가 여기서 나가고 일로 들어올 때만 여기서 불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요놈의 자석이 이제 B점을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이 N극이 형성이 될 때만 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멀어질 때 S극이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가지마 뭐가 돼야 돼? N이 돼야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S가 돼야지. 그잖아. 그러면 여기 유도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흐를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를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유도 전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전류가 어느 때만 흐른다고? 이쪽이 플러스극,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일 때만 여기서 불이 들어온다라는 건 이때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N극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다고. 흐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여기가 N극일 때만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여기서 유도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쪽이 N극이 될 때만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내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올 때가 있겠죠. 이렇게 올 때가. 그러면 S극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오지만 S가 되죠. 그럼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점은 이쪽 방향으로 지날 때 B점은 이쪽 방향으로 지날 때만 불이 들어옵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됐지?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거 반도체를 안 배웠잖아요. 반도체를 안 배웠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를 배우면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배울 때 니네가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같이 배우니까 이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알겠어?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 거예요. 저거 반도체 배울 때 다다음 주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냐? 자, 뒤로. 자, 이제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의 이제 직선 도선 끌기인데요. 조금만 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N극, 저 칠판 뒤쪽에 S극이 있는 꼴이죠. 됐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레일을 깔아놓고 이 도체 막대를 끌 거예요. 이렇게 도체 막대를 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력을 가해서 얘를 끌 건데 등속으로 끕니다. 등속으로 꺼요. 일정한 부위로 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검유계입니다. 이건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됐냐? 그래서 시간 t 동안 이 도체 막대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시간 t 동안 도체 막대가 저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t분의 n 델타 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n 델타 파이, n 델타 bs인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t분의 n 델타 b s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시간에 따른 요놈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체 막대의 왼쪽과 오른쪽에 면적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 면적 변화 때문에. 그럼 보세요. 이 도체 막대 왼쪽에는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 자속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 면적만큼 이 도체막대의 왼쪽에 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들어가는 자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이해했니? 원래는 요만큼만 있었는데 얘가 이동하니까 이만큼씩 도체막대 왼쪽에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도체막대 왼쪽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를 합니다.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를 합니다. 면적 변화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이 도체막대 오른쪽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이 면적만큼 있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잖아. 정민아! 네. 지금 네가 옷매무새 집중해서 지금 시험차를 파네. 너 여기까지 했어? 네. 그러면 이 도체막대 주변에 지금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니 유도전류가 흐르겠지요. 근데 그때 그 유도전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한다라고 했죠. 억제가 뭡니까? 증가했으면 감소시켜줘야죠. 감소했으면 그 감소 때문에 변화가 있으니 채워줘야죠. 이해했냐? 억제에 대해 이해했니? 그러면 오른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채워줘야죠. 그러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야지.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야 된다. 됐니? 그리고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야. 그럼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켜줘야지. 감소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은 들어가고 왼쪽은 나와야 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오른쪽은 들어가고 왼쪽은 나와야 돼.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면 되지. 오른쪽 들어가 왼쪽 나와. 됐니?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야. 유도전류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고 따라서 유도전류가 검류계에는 이렇게 A, G,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니? 됐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 중학교 때 자기력 배웠죠. 자기력. 여기에서 지금 원래 여기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도체 전류가 흐르면 이놈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석이 두 개 있는 꼴이야. 자석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 청력이든 인력이든 자기력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 도체 막대가 받는 자기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냐? 왼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요놈의 외력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지. 그러면 그 변화를 없애주려면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면 되잖아. 됐니? 우리가 중학교 때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 방향. 기억나니? 자, 자기장 지금 들어갑니다. 전류 이렇게 생기죠?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 방향. 됐어? 그러니까 이 도체 막대가 받는 자기력은 이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걸로 찾는 게 아니라 외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겁니다. 됐니? 됐니? 그리고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 등속이라며. 그러니까 이 도체 막대가 받는 항력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어야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요놈의 F 자기력은 외력과 그 크기가 같고 오케이? 외력과 크기가 같고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됐니? 내가 외력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얘 속력도 2배 빨라지겠죠. 그러면 자기력도 어떻게 된다고요? 2배 커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일순간 외력을 딱 2배로 증가시키면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속력이 2배로 되면서 자기력도 2배가 돼서 결국은 등속으로 갑니다. 알겠지요? 이해됐습니까?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 도체 막대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건전지의 역할을 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갔지. 그치? 그러니까 이 도체 막대 자체가 하나의 건전지니까 여기 P 쪽이 결국은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 여기 Q 쪽이 결국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 쪽이 전위가 크고 마이너스 극 쪽이 전위가 작다라고 했으니 두 극 사이에 뭐가 생겨? 전위차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됐니?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때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유도 기전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t분의 n 델타 파이 마이너스 t분의 n 델타 bs인데 여기 도체 막대 이거 가문수는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놈은 1회야. 됐니? 자, 장이장은 균일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무엇에 변합니까? 면적에 변하죠. 그러면은 V의 속력으로 얘가 시간 t 동안에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록지는 S는 VT, V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기장 영역 속에 이 도체 막대의 길이 자기장 영역 속에 있는 이 도체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시간 t 동안 면적 변화량이 이만큼이잖아. 즉 VTL이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자기장 VTL TT 지워지지. 따라서 저기 직선 도선을 끌 때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BLV입니다. 브라보네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장이 2배면 유도기전력 2배. 도체 막대의 길이가 2배면 유도기전력 2배. 속력이 2배면 유도기전력 2배. 이거는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외우겠죠. 유도기전력은 직선 도선을 끌 때는 브라보. 됐냐? 또 대답 없네. 최정민, 네. 어려워? 쉬워요. 촉 가고 있네. 뭐가 쉬워 이게? 충분히 이해했죠? 응? 직선도선 끌기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사각사각 지금 소리는 사과를 씹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각사각 미안합니다. 이제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사각도선을 끌 거예요. 지금 자기장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V가 일정하게 끌겠습니다. 됐습니까? 좀만 올릴게요. 다 적었지? 됐습니까?
여기 A를 지나요, B를 지나요, C를 지나요, D를 지나요, E로 나갑니다. 얘를 이렇게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V로. 유도전류가 어느 때 흐를까요? A, B, C, D, E 중에 유도전류가 어느 때 흐를까요? C. C? C? 또 조혜성 어느 때 흐르냐고 이 새끼야. 뭐? 야, 자기장에 변화가 있을 때 흐른다며. 그렇지, BD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씻냐고 너는. C 혼자만 가운데 있어. 뭐라고? C만 강조했다고 내가? 아니, C 혼자 가운데 있어. 뭐 C. 생각을 하라고 싶게 생각을. think. 씨. 네. 자, 일단 A하고 B는 뭐 자기장이 A하고 여기 E는 뭐 자기장 영역도 아니니까. 자, 유도전류가 흐를 때는 B하고 요렇게 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들어갈 때와 내부를 지날 때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들어갈 때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지. 근데 어땠어? 이 내부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지.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나오는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나오는. 그렇지! 아이, 통했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왜? 증가해요. 없애줘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흘러야죠. 우리가 중심, 내부는 찾을 때 이렇게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가 자기장 그랬잖아. 원형도선에서. 됐어?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고요. 유도 전류가 반식의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 내부를 지날 때는 항상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이때 여기 내부를 지날 때 가속도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요 면적에 V가 증가하든 V가 감소하든 V가 일정하든 항상 이 면적에 이만큼의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해했냐?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나갈 때 볼까요?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들어가는 자기장이 요만큼 있었는데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정민아,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C. 어느 방향으로 생겨야 되냐고. C가 아니라 왜 C야? C의 방향. 아 새끼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자기장이 들어가야지. 들어가는 자기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이해됐니? 그러니까 유도전류는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 된다. 즉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반대죠. 이해했냐? Understand? 따라서 시간에 따른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볼 텐데 우리가 이 유도전류의 플러스를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A점을 지날 때는 유도전류 흐르지 않겠죠. 자, B점을 지날 때 유도전류가 이렇게 I0가 흘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자, 내부를 통과할 때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I0가 흐르겠죠? D는? 그 다음에 E는 흐르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맞아? 맞아? 맞냐고. 아니요. 맞아, 이 새끼야. 그럼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야지. 선생님, 왜 여기 유도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게 흐릅니까? 그리고 왜 크기가 같습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죠. 유도전류에 의한 질문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유도 기전력을 체크하셔야 돼요. 유도 기전력은 T분의 N 델타 파이 지금 외워라. 그리고 계속 쓰면서 니네들도 똑같이 쓰면서 외워라. 그러면 T분의 N 델타 BS잖아. 그러니까 감수는 한 번이니까 싱크해줄 필요가 없고 자기장 균이라니까 싱크해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시간에 따른 무엇의 변화다? 면적의 변화다. 등속 운동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면적 변화량이 어때요? 면적 변화량이 매번 일정 시간 동안의 면적 변화량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등속이니까 시간에 따른 면적 변화량이 똑같지 않겠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정하게 흐르고 크기는 같은 거예요. 이해했니?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싱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오케이! SK! 정민아 이해했냐? 네. 오케이. 그러면 되지. 쉬었다. 쉬었다고? 이거 수 있잖아. 이거 내가 개발한 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마지막 그림에 있고요. 그 마지막 그림의 형태로만 클리닉 문제 4문제 나갑니다. 그게 최근의 문제 유형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방학 때 요거 4문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내신에서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내신에서 그 마지막 그림 형태로 시험제 100%니까요. 아닐 것 같죠? 저 새끼 진짜 자, 가볍게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일정하게 전류 I를 흘려줄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각도선 B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시킬 거랍니다.
그랬을 때 유도전류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이놈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도체 오른쪽은 들어가 왼쪽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각도선은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영역 속에 있습니다. 이해했냐 여기까지? 응?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니까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 꼴이에요? 감소되는 꼴이지요. 됐냐? 그러면 유도전류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유도전류가 흐를 텐데 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야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지. 왜? 감소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지. 이해됐어? 어?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지. 이해됐냐? 네. 이때 할 때 왼손 가지고 하면 진짜 내가 왼손 병신 만들어 놓는다. 무조건 오른손이야. 네. Understand? 네. 모른다stand? 네. Understand? 네. 그러면 이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일정할까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일정할까요? 자, 유도전류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도 기전력 마이너스 t분의 n 델타 파이. 여기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죠. 이? 우리가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즉 자속은 거리 r과 반비례잖아요. 그래요, 반비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도 점점 감소합니다. 됐니? 따라서 점점 감소합니다. 됐지요? 자기장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이고요. 전자기유도 문제는 풀고 가겠습니다. 시간 30분 정도 남았죠? 아니. 몇 시니? 32분 남았어. 32분 남았어? 그러니까 30분 정도 남았잖아, 새끼야. 네. 그러면 이 새끼야 30분이면 니네 거기는 문제, 교재 문제 다 풀 수 있어. 네. 뭐 불만이야? 아니요. 네가 선생님 새끼야 그러면 하여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야 야야 5초 때 10초 때 15초 때 20초 때 유도전류의 세기와 유도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1cm/s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5초 때는 아마도 여기 오겠죠. 5초 때. 이 5초일 여기서 이제 딱 이동을 하는 걸 이제 보면 돼요. 그럼 5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지날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쵸? 그러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죠.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반식의 방향으로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5초 때 반식의 방향으로 I0가 흘러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됐니? 이제 10초 때 보겠습니다. 10초 때는 두 개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두 개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으로 싹둑 나눠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싱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반절 나눠서 이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왼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지요. 얼마만큼? 비제로만큼. 여기에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비제로만큼. 속도가 똑같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비제로로 똑같아요. 비제로만큼 감소입니다. 여기는 비제로만큼 증가였다라면 그러면 요만큼이 감소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마도 I0가 흘러야 될 거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똑같으니까. 이해됐냐?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도록 I0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I0가 흐르는 겁니다. 요런 변화만 따져본다라면.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인데 얼마만큼 증가해요? 2B0만큼 증가해요. 자기장의 변화가 몇 배입니까? 2배입니다. 면적 변화량은 똑같아요. 등속이니까. 없어지는 면적이나 증가하는 면적은 똑같다고요. 근데 자기장의 변화가 다르지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으니까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유도전류가 몇 I가 흘러야 될까요? 자기장의 변화가 2배니 2I0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벡터거든요. 전류도 벡터입니다. 그러면 벡터의 합성에 의하여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고 I0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반식의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죠. 됐니? 이해했냐? 따라서 10초 때도 반식의 방향으로 I0입니다. 이해했지요? 자, 그러면 15초 때를 보겠습니다. 이거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은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지요. 얼마만큼? 2B0만큼. 그러면 이해하고 있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니까 얘를 없애주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B0만큼 변화가 있었을 때가 I0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2B0니까 2I0가 흘러야 된다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야. 얼마만큼? B0만큼 증가야.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건 어떻게 돼야 돼? 나오는 자기장이 증가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지. 이해했냐? 들어가는 방향이 되도록 B0니까 I0가 흐를 거야. 그러면 벡터의 합성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몇 I0가
3i0가 흐르겠지. 더해져야 되잖아. 같은 방향이니까. 됐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도록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3i0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각각 따져주는 것이 전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20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죠? 얼마만큼? B0만큼? 됐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I0만큼 흘러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I0만큼 흐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각각 따져져서 면적 변화도 있는데 면적 변화량은 다 똑같으니까 면적 변화량은 싱크해줄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의한 유도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제 자, 체크해 봅시다. 자, 1번 풀어볼 거고요.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잘 체크하고 있지?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아까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자, 11번 이렇게 합시다.